짜잔. 자,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자, 웬만한 거 풀이는 다 끝났고요. 자, 상하수 미분으로 가서 191쪽부터 봅시다. 자, 191쪽에 질문할 거 있었나요? 아, 있었나요가 아니라 있나요? 자, 없으면 넘어갑시다. 사인 미분하면 뭐 되고요?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럼 우리 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역연산이다, 그쵸? 부정적분이. 그러면 사인 적분하면 적으면서 할까?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었습니다. 그럼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사인 x 플러스 c. 그러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습니다. 그럼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되어야겠죠. 그치?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적분을 하는 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자, 192쪽에 질문할 거. 353번에 코사인 앞에 x 있잖아요. 그거 그냥 x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x 묶어내면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생기겠죠. 아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리미트 지금 h 0으로 갈 때 h분의 x 묶어내면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 되는데 어라? 이거 코사인 도함수 정의할 때 만들어졌다는 식이죠. 그 무슨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미분이니까. 거기에 그럼 뭐 곱하는 거야? x 곱하는 함수가 fx라. 그쵸? 끝? 자, 나머지 괜찮으면 193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선생님, 네. 조금 쉬워요. 아, 추워? 들어줄게. 자, 139쪽에, 93쪽에 질문할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194쪽에 단원 종합입니다. 자, 베이직에서 194쪽 질문. 없나요? 자, 없으면 195쪽 질문. 자, 여기도 괜찮으면 196쪽 질문. 여기도 괜찮으면 197쪽 질문. 자, 여기 없으면 198쪽. 자, 여기 괜찮으면 199쪽. 여기도 괜찮으면 200쪽. 390번에 2번이 390번에 2번이랑. 또 있나요? 자, 나머지 괜찮으면 넘어가서 201쪽. 괜찮아요? 괜찮으면 넘어가서 202쪽. 499번이랑 399번이랑 401번 401번 그쵸? 이상하게 생겼다 그치? 자, 뒤로 넘어가서 자, 203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403번 405번 403번, 405번 이렇게 만 하면 됩니까? 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390에 2번부터 봅시다. 그렇구만. 자, 390에 2번을 보니까 지금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원중심 5인 상태에서 자, 선분의 1은 원의 지름이라고 되어 있고 자, 원중심 통과하고 그때 자, 이 AOC의 각이 45도가 되도록 4분의 파이가 되도록 자, 호의 시각을 잡는다.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 45도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는 OC라는 직선이 x축과 평행하다면 기울기 얼마인 직선을 그렸다? 그냥 1인 직선을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보고 A와 B와 D를 연결한 점을 만드는데 자, A에서 OC에 대는 수선의 발을 자, C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이 A, B, D를 연결한 여기 C가 아니라 D네요. D를 연결한 요각을 현재 뭐라고 잡아줬냐면 세타라고 잡아줬습니다. 사인 2세타를 찾으래요. 길이가 없네? 안 해야겠다. 아니다, 그쵸? 길이가 없으면 길이를 설정하면 되죠. 삼각비는 어차피 비율이니까 가장 간단한 길이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자, 여기 지금 요 직각삼각형이 직각이 등변일 거라서 자, OD 길이를 1이라고 잡아버리면
AD 길이도 1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OA의 길이가 루트 2가 될 거고 다시 BO의 길이도 루트 2가 된다 이런 생각이네. 그쵸? 이제 사인 2세타 찾는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도형에서 2세타라는 값을 표현해서 찾거나 그런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대각 공식을 배웠으니까 사인 2세타를 찾을 때 꼭 2세타의 값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사인 2세타를 찾을 때 사인 2세타가 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니 각 세타에 대한 어떤 삼각비 하나만 찾아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지금 삼각형 중에 길이가 잘 표현된 삼각형을 보니까 AB 길이가 2루트 2로 제시가 되는 거고 A에서 B까지 길이가 1로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B에서 어디까지 길이가 나면 D까지 길이가 나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 있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정해질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아, 옷을 방금 찢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그 여기 B에서 D까지 원래 어떻게 구할 건데 하고 봤더니 여기 있는 아래쪽 삼각형은 이 아래쪽에는 유각이 특수각 여기 45도니까 여기 135도짜리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럼 여기 B평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변 길이랑 B각이 정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찾기가 불편하다면 자 보조선을 그어도 되지 않을까? B에서 D까지 이 연결한 이 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좀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AB를 쭉 연장하게 되면 이 원가의 교점이 하나 생길 건데 이 원가의 교점을 B랑 연결하게 되면 현재 여기가 지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1한 점의 각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고 90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1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현재 원에서 이 현은 여기 있는 지름에 의해서 수직하게 이등분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B에서 E까지 길이만 알면 BD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럼 B에서 E까지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중심에서 D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 치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기가 지금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OD라는 선분이랑 B라는 선분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그치? 평행하기 때문에 닮은비가 1대 2일 거라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나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전체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요 밑각 하나가 4분의 8이니까 여기도 40도일 거라서 1대 1대 루트 2 성립한다라고 봐도 되고 어쨌든 간에 1이랑 2가 되니까 BD의 길이가 루트 5로 쉽게 정해집니다. 끝? 자 그러면 이제 그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가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필요한 별만 잠깐 밖으로 따보면 자 B에서 D까지 길이는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 길이는 1 여기에 B의 길이가 2 루트 2가 되니 요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자라는 얘기가 된다. 그치? 코사인 값이 기억나? 안 나? 안 나면 빨리 하나 적어줘. 아 적고 할까?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우리가 코사인 값을 보통 쓰는데 아 자꾸 다원을 빼고 해서 미안하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각 B의 크기와 끼고 있는 두변 길이로 각 B의 대변 길이 B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각 B의 대변 길이를 구할 때 B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요. 끼고 있는 두변 길이의 제곱이 한번 먼저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뭔가 짜잘한 게 붙는데 뭐가 붙냐면 코사인의 값이 붙는데 그 코사인 값은 끼고 있는 두변 길이를 곱한 값의 2배의 마이너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비인각에 대한 무슨 값을 적냐면 코사인 값을 적어요. 그럼 이 상황은 얘가 직각삼각형인데도 성립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식의 구조가 드러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각 B가 90도가 된다면 코사인 값이 얼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완성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자, 이 삼각형의 변길이에 대한 관계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였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뭐 요거 간단하게 연습하면서 자 계산하는 구조를 조금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입니다. 여기가 4고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 대변 길이 x가 궁금해요. 그럼 두변 길이랑 B인각 가지고 대변 길이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 누구 제곱은?
x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2배에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곱해서 64, 24에 코사인 B인가 이것도 60도 이렇게 해서 찾는다는 생각인 거다. 그쵸? 그럼 요거 말고 이제 여기 있는 자, 지금 잘 보면 A랑 B랑 C는 전부 다 삼각형의 변의 길이 정보고요. 그럼 하나만 각에 대한 정보 코사인 값입니다. 그렇지? 그럼 얘를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삼각형에서 그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건 언제냐면 여기 있는 A랑 B랑 C라는 삼각형의 세변 길이와 모조리 정해졌을 때다. 그래서 이 식을 코사인 B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자, 넘어가고 자리 바꾸고 2AC 나눈 거니까 분모에는 2 곱하기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AC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분자에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제곱의 합에다가 대변의 제곱을 뭐 한다는 생각이냐면 빼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것도 그럼 계산 연습 한 번만 해보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 나한테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인 삼각형의 한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래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구조상 몇 배? 2배에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5, 6. 자, 끼고 있는 거 제곱의 합에서 대변 제곱 합해는 거라서 25 더하기 36 마이너스 49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요? 2 곱하기 뭐 곱하기 5에 2루트 2 곱하기 루트 5에 그쵸? 제곱 더해서 8 더하기 5에다가 빼기 얼마? 1하겠다. 되었어요. 자, 정리하러 갑시다. 자, 분자의 식 계산하면 얘가 13에서 1 빼는 거니까 12가 될 거고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겠습니다. 이렇게 4 약분되면서 남는 건 루트 10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우리 코사인 값이 루트 10분의 3이라는 거. 유리한 항상 마지막에 하고 그럼 얘들아 사인 세타는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곱에서 나온 게 1 돼야 되니까 루트 10분의 얼마 돼야 될까요? 1 돼야 됩니다. 그치? 얘 제곱이 10분의 9니까 얘 제곱이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라고. 그래서 루트 씌워서 만든 거고 자 지금 얘가 범위의 세타라서 사인 값은 양수인 걸로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딱딱 집어넣고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필요한 거 잘 체크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아싸 고생 없이 다 배웠다. 나중에 수학하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할까? 다원이만 꼽시는 거지. 아 이거 뭐 어떡해.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렇죠. 근데 한번 더 볼게요. 자 넘어가서 399번으로 갑니다. 자 삼각형 ABC 나와있고 각이 분분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조건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것까지 정리할게요. 선분의 1 길이 4고요. 자 AC 길이 5인 상태에서 각이 이등분선을 쭈르륵 그어서 그 각이 이등분선의 교점을 지금 B라고 잡아줬다. 자 이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간다면 과연 선분의 1D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세타는 지금 어떤 각이냐면 BH라는 각이었어요. 그럼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세타 여기도 2분의 세타일 수밖에 없는 상태네. 그치? 그럼 이제 여기는 이 A에서 B까지 길이를 열심히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오늘 각이 드는 성질을 따라서 여기 몇 대 몇입니까? 4대 5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일까요? 4대 5가 되기는 하겠다. 그치? 그럼 여기 4K 잡고 여기 5K 잡고 그럼 내가 찾는 길이를 X라 잡으면 자 오른쪽 삼각형의 세타 값이랑 왼쪽 삼각형의 세타 값이 없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이랑 오른쪽 삼각형에서 쓴 코사인 법칙의 코사인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등식을 만들 수 있긴 해요. 만들어 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자 코사인의 2분의 세타는 거. 자 왼쪽 삼각형 ABD에서 어떻게 될까요? 2, 4, X에 그렇죠.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K 뭐 어려운 일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값은 오른쪽 삼각형 ACD에서 또다시 2, 5, X분의 그대로
자, 25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5k제곱이 되는데 너네들이 이걸 서로 어떻다고 두면 같다라고 두면 이 x값이 정리가 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문자 누가 남습니까? k가 나올 거고 정리가 예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k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냐는 생각인데 k를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변 길이나 끼인각이 있으니까 대변 길이를 곱사인 법칙을 통해서 또 찾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삶이 어떨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이등분선을 쪼개때 쓸 수 있는 이제 컨셉도 뭐가 있었냐면 특히 각이등분선의 길이를 쓸 때 삼각형의 넓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결국 조각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지 않을까?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제 식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ABC는 두변 길이랑 끼인각이 세타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에 4 곱하기 5의 사인 세타 맞죠? 그럼 삼각형 ABD의 크기는 두변 길이랑 또 끼인각이 있으니까 2분의 1에 4 곱하기 x의 사인 2분의 세타 가능합니까? 더하기 자, 삼각형 ACD 넓이가 2분의 1에 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자,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세타가 충분히 잘 표현될 거니까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구조는 삼각형의 넓이 관계로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자, 필요하면 잘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는 동안 401번 그리고 있을게요. 근데 제자의 경우에 재미나게? 재미나이? 네, 이 목소리 들리고 멈춰야 해줘야 돼. 그렇게 수줍은 미소 말고 썩은 표정을 지어줘야 돼. 재밌어요. 알겠다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다고? 저는 좋아요. 또 수아는 좋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안 해야지. 이러다가 애들 하나도 안 하는데. 자, 401번은 도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서 조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나씩 봐드릴게요. 자,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 길이 AB가 2인 자, 그런 원 C1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B를 중심으로 하면서 원 C1에 있는 어떤 점피를 지나는 원 C2를 그리겠대요. 그렇구나. 이 B를 지나면서 이 호위에 있는 점피, 원에 있는 점피를 만들어가지고 이 BP 길이를 자,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쭉 그리겠대요.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이 BP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 C1이고 여기가 C2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얘들아 이 P의 위치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은 B에서 P까지 길이인 이 원의 현의 길이에 의해서 반지름이 정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즉 C2의 반지름은 원 C1 입장에서 현 BP 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현 BP 길이를 관찰하기 위한 어떤 보조선이 필요한지 이제 생각을 할 거다. 이런 맥락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그려놓고 나니까 자, 여기 이 P라는 점과 누구를 연결했냐면 A를 연결했을 때 이 A와 P를 연결한 요각의 크기가 뭐가 된다냐면 세타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야? 우리 여기 BP 길이 바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세타를 이용해서 지름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2기 때문에 너의 반지름 길이는 뭐가 되는 거구나? 사인 세타가 되는 거구나 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사인 세타를 자, 반지름 길이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 원중심 O에서 C2의 그 접선이 두 개가 생긴대요. 이 O에서 접선이 두 개를 이렇게 촥촥 긋겠대요. 자, 그 접점을 지금 뭐랑 뭐 잡았냐면 각각 Q랑 R이라고 잡았습니다. 어차피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치 위쪽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접선 그어서 접점 생겼으면 접점이랑 이 원중심 B는 당연히 뭐 해야 될 거고 연결해야 될 거고 여기는 몇 도가 되면서 90도가 되면서 자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 길이 몇 사인 세타가 될 거다? 2 사인 세타가 될 거다 라는 생각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Q랑 O랑 R이랑 B를 연결한 이 사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자 이 S세타라는 것은 자 굳이 사각형 넓이 구할 필요 없이 이 삼각형 OBQ의 넓이에 자 2배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2 사인 세타라는 높이의 길이가 하나 정해졌으니까 뭐 밑변을 찾거나 아니면 여기 OB 길이를 잘 찾으면 되는 거겠네.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2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요 길이고 요 길이 2 사인 세타면 요 끼임각의 크기만 세타로 잘 표현하면 첫 번째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기각을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여기 좀 준비해야겠네. 다른 조건도 없네요. 랄랄랄랄랄 여기가 90도 2 사인 세타 접선 그었다 여기다 여기 2 사인 세타다 남은 길이 표현된다 이 각은 정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다른 걸 나왔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빗변에서 여기 있는 변 길이로 갈 때 이 사인 세타라는 길이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요각을 하나 알파라는 미각으로 둔다 치면 맞죠? 여기는 이 높이는 사실 이 사인 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알파로 표현돼야 되죠. 빗변에서 높이를 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몇 사인 세타로 나와 있냐면 2 사인 세타로 나왔네. 그럼 2는 날라갈 거고 사인 알파랑 사인 세타가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사인 세타에서 세타도 예각 범위에 있어요. 알파도 어떤 각 범위에 있죠? 예각 범위에 있습니다. 90도를 넘을 수가 없을 거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예각 범위에서 사인 그래프가 이만큼밖에 안 그려지는데 1대1 대응의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럼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 정의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그냥 여기가 세타라는 값이 되는 거구나. 비례의 관계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밑변 길이는 결국 이 코사인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겠죠. 잠깐 근데 좀 이상하다. 미쳤나봐. 그게 말이 안 되지. 정신 차려. 여기 O에서 B까지 길이가 2가 아니라 얼마죠? 1이죠, 이거. 받았다. 같을 리가 없지. 평행할 수가 없으니까. 미쳤나봐. 자,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요가 1인데 우리가 뭐라고 잡고, 알파라고 잡고, 그럼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가버리면, 사인 알파가 몇 사인 세타가 같아? 2 사인 세타가 같다. 이렇게 하나 표현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O에서 Q까지 길이를 코사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사인 알파를 통해서 코사인 알파를 찾으려면 제곱 공식 찾아야 되네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럼 이렇게 갑시다. 단순하게 가죠.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가 나왔네? 그럼 요 길이 구하고 싶으면 무슨 점수를 된다? 피타고라스 점수를 된다. 루트 A가 1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생각인 거죠. 얘는 이렇게 표현돼도 걸거치는 길이가 아닙니다. 세타가 0으로 갈 때 어차피 루트 얼마만 남을 거니까 1만 남을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S세타는 자, 여기 있는 삼각형 이제 넓이 표현 안 되면 2분의 1에 2 사인 세타에 자, 그대로 밑변이 루트에 1-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날라가고 그걸 몇 배까지 해야 되나?
2배까지 해야 되니까 S 세타가 2 사인 세타의 루트에 1-4 사인 제곱이 될 거다. 자, 이 S 세타라는 표현에 세타로 나온 극한을 찾는 거니까 0으로 가는 자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다, 그렇지? 추룩추룩 날아가서 2 남고 얘 0으로 갈 거니까 루트 1 남으면 답은 2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컷.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네. 빨리 하고 여러 가지 문법 할 거예요. 자, 403번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문법하고 그때 우리 킵해놨던 나이트센 줄게요. 자, 403번 보겠습니다. 왜 라센 안 할 거야? 그치. 마플도 많긴 한데 이게 또 마플만 한다고 우리가 내신 대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고요. 중심 원점인데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한다. 이 원의 일삼면위에서 P를 잡는데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자, 이 접선의 X절편의 위치에 Q라는 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A라는 점과 P라는 점을 연결하는 자, A는 지금 이 원의 Y축과의 교점 중에서 자, 원점보다 위에 있는 점을 잡아놨습니다. 이 0,에서 다시 P를 연결하는 직선을 쭉 그었을 때 그때 또다시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자, 점을 R이라고 잡겠다.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기 색칠되는 도형 삼각형 PQR의 넓이를 자, S테타라고 할 때 자, 우리 보고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S세타의 극한을 찾으라. 그럼 세타가 어디냐면 원점과 P를 연결한 자, 여기 있는 이 공경이 회전된 양을 세타라고 두겠다. 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 거네, 그쵸? 그럼 뭐 길이나 각들이 어딘가에 표현이 되어야 될 건데 먼저 생각하기 쉬운 각이 있는지 표현해야 될 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세타, 여기가 몇 도고요? 90도가 되고요. 그럼 분명히 이 삼각형에서 자, 이 변길이는 얼마일 거니까? 1일 거니까 이 직각 삼각형의 모든 변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자, 그럼 여기 있는 Q에서 P까지 길이가 먼저 정해지겠네요. PQ 길이는 밑변에서 높이 가니까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 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탄젠트 세타 하나 찾고 나니까 이제 남아있는 변길이들이 궁금한데 근데 여기 있는 각들은 세타로 잘 표현될 것 같지가 않지만 자, 여기는 이 Q 쪽의 각이 자,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각이기 때문에 여기 반대편에 있는 이 둔각은 끼고 있는 각은 더해서 파이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뭐가 될 거다? 세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네. 그러면 두변길이랑 무슨 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C인 각만 있으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찾고 싶은 건 이제 QR의 길이를 얼마나 성실히 세타로 표현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QR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Q의 좌표랑 R의 좌표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Q의 좌표는 그냥 이 직각삼각형에서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접선을 구해야 될까? 뭐 일단 구해도 되기는 하고요. 접선의 관계식부터 구해보나 칠까요? 여기 우리 P의 좌표 삼각함수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무슨 세타 컴마?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예요. 그쵸? 자, 원위에 있는 한 접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 그쵸? 뭐죠? 현민이가 뭔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i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원위에 있는 한 점 기분형에서 x1, y1에 대해 적다. x1x 더하기 y1y는 알고 그치? 그래서 이 이차항 대신에 너의 x좌표를 하나씩 넣어서 식을 구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적용시켜 보십시오. 무슨 세타 x에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적방이 보여지죠. 자, 그 절편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y좌표에 0인 대상을 집어넣으면 그때 대응되는 x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밑변에서 뒷변으로 가니까 코사인이 나누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여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Q에서 R까지 길이를 잘 구하면 되는데 뭔가 1분이 길이가 구해졌으니까 원점에서 R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원점에서 R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빼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A라는 점이랑 P라는 점의 좌표가 설정이 됐으니 1차원 수식을 구성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1차원 수식을 구성해서 이 직선에서 X절편을 찾으면 어떻게든 계산이 되겠네. 그거 말고 이 안에서 어떤 도형을 통해서 찾는 건 지금 당장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우와. 해보자.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띠링띵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그럼 y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x에 y절편이니까 생각보다 쉽게 표현된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x절편 찾는 거라서 y에 0 되는 값 찾을 거고요. 1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러면 x에 계속 역수 곱해질 거니까 x 값은 코사인은 자 그대로 역수 곱해지면서 부호 바꿀 겁니다. 그럼 사인 세타 마이너스를 부호 바꾸면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가능한가요? 뭐 QR 길이가 더 저분하긴 하지만 표현은 돼요. 이 점의 x 좌표에서 여기 x 좌표 길이를 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분 QR 길이가 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뺀 값이 된다라는 것까지 됐죠. 지저분하니까 식을 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구하는 등칸을 정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S세타는요 2분의 1에 아까 PR 길이는 그나마 단순히 표현되고 탄젠트 세타고요. 곱하기 다시 QR 길이 들어가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나서 끼고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 곱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끝! 자, 이 값을 지금 그럼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서 극한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계산 가능한 것들 버리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랑 세타 제곱 날라가면서 세타 하나 남겠죠. 이 어차피 2분의 1 그대로 있을 거고, 자, 여기에 세타 0으로 가면 1-0분의 1 빼기 1분의 1 얘가 0으로 가는 인자가 또 생기겠다. 그렇지? 그럼 얘는 보존을 해줘야 되고, 자, 여기에 세타에 0을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자, 얘도 어차피 1로 수렴하는 값이라서 자, 남아있는 2분의 1이랑 1을 밖으로 꺼내버리고, 그럼 내가 찾을 극한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지금 여기 0으로 가는 인자 남아있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식을 정리를 해서 극한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 두 개가 빠지면서 0이 된 거니까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요. 방법은 통분이 있죠. 통분하겠습니다. 적어보자. 어디 갔니? 2분의 1에 리미트 세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자, 통분한 분모에서 1 마이너스 사인과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고요. 자, 분자에는 코사인 세타 올라가면서 제곱되고,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세타 올라가면서 부호 바뀌면서 빠질 거니까, 자, 코사인 제곱 세타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되겠네요. 가능? 그럼 더 이상 분모는 0으로 가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얼마로 갑니까? 1로 가니까 위에 건 잘 정리하면 되는데 예쁘다. 그치?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0으로 가는 인자 인수분해에서 묶여 나갈 거고 그래서 정리된 식이 2분의 1에 리미트 세타 F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인 세타 묶어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1 생길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어차피 1로 가는 대상이니까 그냥 따로 분리해서 저거만 주고요. 컷! 계산하겠습니다. 1일 거고 여기 넣으면 0으로 갈 거니까 1 곱하기 1분의 1에 자 앞에 있던 2분의 1까지 그래서 답은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자, 잘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403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백알파는 50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405번 호호 그렇구나. 지워내죠? 네. 자 405번에 자 반원을 만들어 놓았고 거기서 AB 길이가 지름 길이가 2인 반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름 길이가 2인 반원이 있었는데 이 호 AB의 P라는 점을 잡아서 AP를 연결한 각이 세타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고 P에서 그대로 지름에다 수선을 내린 점 Q라고 잡은 후에 자 OP 연결한 이 직각삼각형에 내접한 원을 그려놓고 아이고 그 원의 넓이를 T세타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쪽이랑 현의 길이에 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가장 어떤 원이라 되어 있죠? 큰 원이라 되어 있다. 그치? 우리 이거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가장 큰 원을 그리면 여기 접점은 A와 B의 무슨 점? 중점. 그리고 이 중심이랑 여기 접점이랑 여기 접점 연결했을 때 전부 다 몇 개 직선상에 왜 이러지?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여기 수직하게 이등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호에서 접하는 부분도 A와 B의 중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원의 넓이를 또다시 S세타라고 준 다음에 자 찾는 극한이 뭐냐면 리미트의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S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세타 제곱 곱하기 T 세타 찾으래요. 이건 나중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S 세타랑 자 T 세타부터 찾겠습니다. 자, 이 T 세타 찾기 위해서는 여기 세 변의 길이가 쭉쭉쭉 빨리빨리 정해져야 될 건데 자 여기 반지름이 1이고요. 여기 한 밑값 몇 세타가 되고요? 2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 높이는 사인 2세타고 여기 밑변은 코사인 2세타가 될 거니까 자, 이 T세타의 반지름 길이를 RT라고 하면 RT의 2분의 1배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를 모조리 더해서 곱한 값이 삼각형의 넓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삼각형의 넓이 표현하면 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2세타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정리해버리면 RT라는 것은 1 플러스 사인 2세타분의 더하기 코사인 2세타에다가 여기 2세타입니다. 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2세타가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세타 0으로 갈 때 RT는 분모는 어디로 갈 거고 2로 갈 거고 분자는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인자가 몇 개짜리다? 1개짜리다. 됐나요? 그럼 여기 T세타의 넓이는 얘를 제곱할 거니까 제곱하게 되면 0으로 가는 인자가 몇 개가 생길까? 2개가 생길 거라서 얘 0으로 가는 거 2개, 얘 0으로 가는 거 2개 있으니까 분자에는 0으로 가는 게 총 몇 개가 될 거라는 생각? 4개가 될 거다. 밑에 있는 식에서 그럼 0으로 가는 걸 4개를 찾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마무리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자, 그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RS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지름 길이를 빨리 찾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둘을 연결한 전체 길이가 반지름 길이 1이 되는 거였고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길이만 빼면 지름 길이가 나오는데 여기가 반지름 길이니까 여기는 무슨 세타가 될 거다? 그렇죠. 사인 세타가 될 거다. 그러면 여기 지름 길이가 1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럼 반지름 길이인 RS는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런데 나는 그 세타에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어서 제곱할 거니까 여기는 요 S 세타라는 표현은 정리를 좀 하고 와볼게요. S 세타가 지금 RS의 제곱 파이가 되는 거라서 얘가 4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맞지? 자, 요 자리 세타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넣겠다는 거니까 무슨 변환하고 싶다? 각 변환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죠? 그럼 S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4분의 1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 1 마이너스 그치 코사인 세타의 제곱 파이가 될 거고 경험상 1마코가 0으로 가는 자 몇 개짜리니까? 2개짜리니까 제곱하면 4개짜리가 분모에서도 만들어진다. 이제 나머지는 산수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분자의 세타 제곱 있고 자, t 세타는 그럼 얘를 제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 필요한 것만 정리해 놨지 않을까? 0으로 가는 거 개수 맞췄으니까. 그럼 분모가 지금 2로 갈 거라서 이거 t 세타를 이 반지름을 제곱하면 분모에 얼마가 나올 거고 4분의 일단은 1이 생길 거고요. 됐나요? 그러면 사인 2세타 제곱될 거라서 사인 제곱에 2세타 이런 구조의 식이 남고 0으로 하는 데 살리고 코사인은 어차피 얼마로 갈 거라서 1로 갈 거라서 그냥 1제곱한다 생각하고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분모에 남는 이제 식은 필요한 0으로 가는 인자는 자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분모에 여전히 4분의 1 파이는 있을 거고 뭐야 이 파이 어디 파이 곱해줄 거고요. 그럼 파이는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남는 게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에 대한 전체 제곱값만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마무리하러 갑시다. 1풀코를 곱할 건데 1풀코를 제곱해서 곱해야 되니까 2개 곱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곱하니까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한다 치면 얘가 2로 가는 인자라서 2의 제곱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렇게 계산한 값이 사인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에 제곱하면 사인 4승 될 거다. 자, 그럼 필요한 계산들만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럼 분모에는 지금 사인의 4승 세타니까 세타 4승이 생긴 거고 분자에는 그대로 세타 제곱이랑 이 세타를 전체 제곱하면 4세타 제곱 될 거라서 자, 남는 계산은 지금 여기에다가 1 곱하기 다시 2의 제곱만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자, 세타 4승 없어지고 나면 남는 계산은 4 곱하기 4가 되면서 16으로 이 극한값을 찾아주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끝! 자, 모든 개수를 무조건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끊임없이 0으로 가는 자를 잘 찾아서 그 개수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여러 가지 미분법이에요. 말 그대로 미분법이 여러 가지다. 수투에서 배운 건 곱의 미분법이 있었고 또 다함함수의 미분법이 있었어요. 그게 두 개 있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랬죠? 그럼 이제 미적분에서 받는 미분법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쭉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옥수의 미분법을 배워요. 자, 그러고 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고요. 자,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매개변수 미분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법도 배우고요. 자,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고요. 자, 그리고 이계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단원이 끝이 나요. 네네네. 너무 많아? 음함수 미분법? 신기하게. 신기하게 생겨서 그렇지. 이제 우리는 라이프니츠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그런 감정을 느낄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미분법만 이렇게 많아요. 그럼 파생되는 미분법과 훨씬 많겠다, 그렇죠? 다 배워야 되고
미분의 반대가 뭐니까? 적분이니까 그렇지. 이 미분법을 통해서 반대 가지고 싹쓸이 기억을 해야 된다. 하다 보면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옥셈 미분법은 분수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적어놓으시고요. 어떤 분수로 만들어진 표현에 미분이 있으면 그걸 이 옥셈 미분법이라는 걸 적용시켜서 다 계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법부터 매개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까지도 가긴 하는데 일단 얘 기본 논리는 자, 체인 룰입니다. 한글로 하면 연쇄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연쇄 법칙 처음 듣는 거 아닌데 연쇄작용이라는 게 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대상들을 얘기한다, 그치? 뭐 머리사슬처럼 상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서도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다? 로그 A의 D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이게 로그 A분의 B 하면서 이렇게 분자분모 연쇄적으로 약분되니까 연쇄법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로그 값일 뿐만 아니라 미분하는 데서도 적용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체인 룰이 가장 기본 논리, 핵심 논리가 되고 그래서 이 체인 룰을 안다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은 모조리 한 번에 정리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 나올 거고 요즘에 이 역함수 미분법과 음함수 미분법에서 가장 재미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수 미분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제 y는 fx분의 1이라는 이런 분수꼴로 만들어진 함수가 있다면 얘의 미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모든 미분은 도함수의 정의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공식화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도함수 정의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가 h분의 x 플러스 h 들어가야 되니까 f의 x 더하기 h분의 1 마이너스 fx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않을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미분계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수식에는 불편합니다. 그럼 번분수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분모에 생기는 건 h 곱하기 f의 x 더하기 h 곱하기 fx 이 덩어리가 곱해질 거고 맞나요? 그럼 분자에는 유식이 퉁탕 곱해지면 앞쪽에는 fx가 남고 뒤쪽에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h가 남죠. 둘이 자리만 바꾸면 미분계수의 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묶였다 치면 얘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 식은 h가 0으로 갈 테니까 얘가 0으로 가면 fx랑 fx 곱해지니까 분모에는 fx의 제곱분의 1이 남는 거예요. 자, 결론을 정리합니다. 이 주어진 함수의 미분은 y' 구하면 자, 분모가 제곱되면서 분자에는 마이너스 분모의 미분 버전이 남는다. 이렇게 됐나요? 외워야 돼요. 적용시켜 봅시다. 어렵지 않아. y가 x제곱 플러스 4분의 1이었습니다. 이제 미분이 가능해요. y 프라임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분의 제곱분의 분모의 미분이 가는데 그 EX를 미분을 한 것을 부호를 어떻게 바꿔서 적어라. 끝!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한 목적은 뭘까? 도함수잖아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함수의 진감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뭐 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하는 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합니다. 그리고 미분을 했으니까 무슨 선의 기울기를 알게 된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도 수트랑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수트에 대한 배경 지식은 아주 짧게 설명하긴 할 건데 5분 정도밖에 안 될 거고 5분 정도 짧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자 다른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그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같이 한번 쭉 볼 거예요. 자 이제 100분의 1 정도 하는 느낌이고 계속 가보자. 그러면 분모에 fx가 있을 때 분자의 1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함수식 gx가 올 수도 있잖아. 이것도 분수 함수죠. 그럼 이런 거 미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또 도함수 정의 쓰려면 딴 삶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쵸? 그럼 나눗셈은 사실 역수의 곱이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 아, 얘는 gx라는 함수와 f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곱의 형태구나. 근데 방금 우리가 fx분의 1의 미분을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미분을 적용시키면 되냐면 곱의 미분을 적용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y'은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g'x 곱하기 fx분의 1이 생기고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 뒤에 거 미분하면요. gx 곱하기. 자, fx분의 1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의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쵸? 자, 그럼 이 식을 통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분모에 지금 제곱 fx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 위아래 셈이 fx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자, 전체 식의 구조는 자, 분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fx의 전체 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 식은 자, g'x에다가 fx 곱하기 식에다가 빼기 gx 곱하기 f'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분자에 있는 구조가 곱의 미분이랑 비슷하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얘 곱의 미분은 우리가 곱의 미분 할 때는 앞에 거 미분 뭐 뒤에 거 미분했는데 여기서 앞에 거 뒤에 거가 있는 게 아니라 분자랑 뭐가 있으니까 분모가 있으니까 이 식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아, 일단 분수함수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은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얘는 어디에서 어디 걸 빼냐면 gx가 분자에 있는 대상의 미분이 먼저예요. 그래서 분자의 미분에서 누구의 미분을 뺀다는 느낌이냐면 분모의 미분을 뺀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구조는 분자 미분에서 분모 미분을 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해서 몫의 미분법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연습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있다면 y'은요. 먼저 누구 제곱분해? 분? 그치, 모 제곱분해. 누구 미분해서? 분? 자 미분해서. 그럼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에서 빼는 거죠. 분? 누구 미분을? 모 미분. 그럼 분자에서 x는 그대로 있고 분모 미분하면 2x 더하기 3이니까 자, 이렇게 식이 표현되고 필요하면 분자의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분모 제곱할 필요는 없고요. 이해했어요. 끝? 안 어렵지? 그래서 꼭 도함수를 예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필요에 따라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안 어려워요. 그럼 저번 시간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선생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라면서요. 코사인 미분하면 그건 저희가 증명해왔습니다. 마이너스 사인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 안 해요? 물어봤잖아. 지금 할 거야. 왜 탄젠트 함수에 대한 미분을 몫의 미분을 배우고 나서 할까? 탄젠트가 뭐분의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 미분을 하러 갑니다. 아우 즐겁겠다. 여기까지. 아니 내가 수업해주는 거 여기까지, 나머지 너네가 직접.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자 그럼 미분해보세요. 분모 미분하면 누구 제곱분해? 코사인 제곱 x분해. 분 자 미분하면서 코사인 제곱 x 되겠죠. 마이너스 분 모 미분하고 곱하면서 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맞나요? 그럼 분자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하니까 분자는 얼마? 1. 그래서 간단하게 y'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돼요. 근데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고 적기가 불편한 거예요. 코사인 역수 뭐니까? 시컨트니까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그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곱셈 공식에서, 곱셈 공식이 아니라 그 제곱 공식에서 자, 한 번 더 탄다, 새카맣게 탄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누가 짝이라고? 탄젠트와 시컨트가 짝이라고 얘기를 해줬었다. 그치? 미분에서 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탄젠트의
짝지는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다시 한 번 더 시컨트가 짝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컷? 자 그럼 이제 탄젠트를 미분했으니까 역수인 함수를 다 미분할 수 있게 됐어요. 시컨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코사인 x분의 1을 미분을 하는 거죠. 이건 좀 단순할 것 같아, 그치? 자,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표현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 하나는 탄젠트로 쪼개고요. 그럼 남아있는 코사인분의 1은 시컨트로 표현해서 시컨트 x 탄젠트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분수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시컨트를 미분하면 y'은 시컨트 x 탄젠트 x예요. 그러니까 시컨트 짝지가 탄젠트고 탄젠트 짝지가 시컨트니까 그 탄젠트를 미분하든 시컨트를 미분하든 그 짝짓기 안에서 놀이가 끝난다 이런 생각인 거야. 다른 함수는 새롭게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코탄젠트랑 코시컨트의 미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들을 미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되고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에다가 코탄젠트의 곱이 생겨요. 쌤이 탄젠트 짝지 시컨트라고 그랬고 여기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 x가 코시컨트의 제곱 x가 된다고 하면서 코를 달면 또다시 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코탄젠트의 짝지는 누가 된다? 코시컨트가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의 똑똑함이 느껴집니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예요. 자, 여기에다가 코를 다 달아주면 코탄젠트, 코시컨트 제곱. 코시컨트 미분하면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코단 거에 대한 미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지. 대신에 앞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자,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인이 아닌 것을 코사인이라 그래요. 그치? 그런 거거든. 부정의 의미거든.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인의 역수를 그냥 시컨트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시컨트에 이제 아닌 것을 코시컨트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코시 자리를 바꿔놨냐고. 미분의 흡입식성을 훨씬 쉽게 보기 위해서. 코가 달린 대상들은 미분하면 다 부정의 의미의 마이너스 값이 생겨요. 그래서 코가 달린 것들의 미분은 다 뭐가 생기도록 마이너스가 생기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미분법은 머릿속에 정리되기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나머지 대상들은 코를 달아서 이제 짝지에 대한 미분이 완성이 되는데 코가 달리면 미분하면 앞에 그냥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서 공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끝! 반대로 나중에 뭐가 할 수 있다? 적분. 그건 적분할 때 생각합시다. 알겠죠? 지금 아직 미분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자, 해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자 이제 이 몫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다. 자, 또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해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다음 함수 x의 n승 미분할 때 이 n값이 자연수인 것들만 미분을 했었다. 그쵸? 그럼 얘 미분하면 분명히 어떻게 됐었냐면 y'은 nx의 n-1 이렇게 쉽게 미분법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나눗셈이 됐으면 이 지수가 음수가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음의 정수. 그쵸? 즉 y는 x의 마이너스 n승분의 미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y는 x의 마이너스 n승이면 얘는 y는 x의 n승분의 1이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몫의 미분. 플러스 분모 제곱한 x는 몇 n승분의 2n승분의 마이너스에 분모 미분 들어가니까 nx의 n-1 가능해요? 자, 지수 법칙 따라서 위의 지수에서 밑에 지수 뺄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n-1승에서 마이너스 2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네.
버섯님이고 지수 내려오고 하나 줄어드는 규칙이 다음 함수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이렇게 단항에 있는 형태의 형태의 즉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함수의 미분법도 다음 함수의 미분법과 규칙이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자, y라는 함수가 자 x 제곱분의 그대로 2x 4승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된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함수 미분을 하라고 했어요. 나 몫의 미분법이니까 x 4승분의 분자 미분에서 분모 미분 뺄 거예요. 해도 되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한 일이고 분모가 단항이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y는 자, 몇 x 제곱이 되냐면 2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2승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y 프라임은 4x에 이거 불러보세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승 끝! 필요하면 분수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함수의 미분법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몫의 미분을 통해서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은 것 같아. 그렇죠. 몫의 미분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계산 연습 몇 가지만 하러 가봅시다. 몇 분이죠? 33분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 합성함수 2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y는 lnx분의 2x 더하기 자, 이거 미분하라고 할 거예요. 진짜 안 춥지? 덥진 않아? 그럼 이대로 가자. 자, 미분하면 y 프라임 lnx 제곱분의 분 4미분 2 lnx 빼기 2x 플러스 1 곱하기 lnx 미분하면 뭐더라? x분의 1이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본 미분법들 다 머릿속에 남아 있으셔야 돼요. 그걸 하고 왔어야 됐나? 자, 두 번째 y는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자, 미분하네요. y 프라임 분모 제곱이니까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제된 것에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2x승 자,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떨어지겠죠. 그럼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뭐야, 분모 곱하려니까 똑같네? 그럼 전체 뭐 생길 거고? 제곱에 마이너스에 분자 있는 거 그대로 먼저 적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분모 미분했더니 또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얘랑 구조가 어떨까? 같겠죠. 이것도 전체 제곱되겠다 이런 생각이네. 전개도 되지만 합차지 않습니까? 두 개 더하면 2x승 남을 거고 곱하기 두 개 빼버리면 2의 마이너스 x 남을 거라서 분자의 간단히 다 남겠네요. 자, 해서 이 도함수는 자, 분자의 구성 요소가 계산이 너무나도 편리한 구조라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해서 적어줘도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끝! 자, 이렇게 자, 또 봅시다. 자, 이번에 y는 1 플러스 시컨트 x분의 시컨트 x 코 기억납니까? 사인 코사인 미분은 아니까 옆에다 하나 적어놓을 것 같다. 탄젠트 x fx라고 분자치면 얘를 미분한 f 프라임 x는 뭐가 됐고요? 시컨트 제곱 x 그렇죠. 시컨트 x 미분하면 뭐가 됐고요? 시컨트 x 그치 탄젠트 x 시컨트 하나 나오고 탄젠트 하나 나온다. 자, 그러면 코탄젠트 미분은 마이너스 그렇죠. 코시컨트 제곱이고 코시컨트 미분은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막상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치? 별건 아니네. 미분하러 갈까요? 자, y 프라임은 1 플러스 시컨트 x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에 1 플러스 시컨트 x 하기 싫어. 하고 싶지가 않아. 이 생각해 봅시다. 미분이라는 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y는 fx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항등식이니까 이 항등식 자체를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면 분모관계는 여전히 무엇한다?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도 똑같은 미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뭔 말이냐? 이렇게 갖다 우리가 있잖아. y가 아까 fx분의 뭔 소리야? 자, fx가 예를 들어서 gx분의 1이라고 이렇게 분수함수로 나와 있으면 f'x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gx제곱분의 마이너스 g 프라임 x였다. 그쵸? 자, 이 식의 구조를 양변에 gx를 곱하면 gx 곱하기 fx는 1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 이 식이랑 이 식은 서로 어떤 식이고? 같은 식이고. 그럼 여기 있는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거기서도 f'x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고비 미분을 적용시키면 g'x fx 더하기 자, gx f'x가 현재 미분하면서 0이 되는 거고 이걸 f'x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f'x는 마이너스에 넘어갈 거니까 gx분의 g'x fx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 fx가 g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gx분의 1 넣으면 결론은 분모의 gx제곱분의 분모의 g'x 나누니 서로 어떤 상태다? 같다. 자, 1월 통해서 여러분한테 미분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있던 등식의 관계를 변형을 해서 미분하여도 그 결과치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즉 내가 미분하기 쉬운 형태로 식을 조작하여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시컨트의 미분이 이렇게 복잡한 식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얘는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시컨트의 미분이 편해요? 코사인의 미분이 편해요? 코사인 미분이 편한 거다. 그쵸? 자, 번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식에 코사인 x를 곱하고 나서 미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y는 코사인 x 플러스 1분의 자, 1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맞죠? 근데 미분하기 훨씬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y'이란 건 1 플러스 코사인 x의 전체 제곱분의 자, 마이너스의 분모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되면서 그 플러스가 바뀔 거라서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같이 공유하자 이런 얘기야. 무조건 성실하게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gx라는 함수가 2에 x-2승분의 fx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3이 자 5라고 되어 있을 때 g'2의 값을 찾아야 돼요. 자, 지금 gx를 보니까 분수함수 느낌은 든다. 그쵸? 그럼 g'x에 대해서 g'2를 찾는 문제니까 내가 g'x를 찾으려면 분모 제곱하면서 2에 2x-4승분의 분자 미분하면서 f'x 2에 x-2승에 마이너스 fx의 분모 미분하면 이거 미분해봤자 2에 x-2승에 속미분해도 어차피 1이다. 그쵸?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수가 밑에 있으면 이런 지금 분수함수 미분이 하나있지 아니 요 생각도 해보죠. gx가 얘가 이제 지수 음수 형태로 표현되는 데니까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 곱하기 fx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몫의 미분보다는 우리가 무슨 미분이 훨씬 익숙하니까 곱의 미분이 익숙하니까 곱의 미분을 통해서 미분 계수를 찾아가는 얘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무조건 분수함수식으로 표현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이렇게 지수식이 있으면 변형해서 미분을 좀 해주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극한에 가지는 조건들은 뭐였을까요? f2는 얼마가 되면서 3이 되면서 f'2는 얼마가 되는 거다? 5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그럼 미분하면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에 속미분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fx 맞아요.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있을 거고 묶이면서 뒤에 거 미분하면서 f 프라임 이렇게 생기겠죠. 요 자리에 x에 1을 넣겠다는 생각이라서 자, 이 집어넣으면 이 지수식의 값은 1이 될 거고요. 이 넣으면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5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5에다가 이번에 f2잖아. f2는 3이 되는 데다가 플러스 f 프라임 2를 더한 거라서 자, 5가 들어가면 답이 5가 된다.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 융법으로 넘어갑시다. 몇 분입니까? 42. 42분. 아, 진짜 애매하네. 그러면 그래요. 오늘 분사함수 융법까지 하고 목수 융법까지 하고 대신에 문제를 하나 더 풉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정역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에 fx를 곱했더니 걔가 탄젠트 3승 x 마이너스 1을 항상 만족시킨대요. 저기 있는 정역 범위에서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질 때 f'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6분의 파이 값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항등관계식을 보니까 좌변에 fx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컨트 제곱의 탄젠트를 곱한 식이 있다. 그쵸? 그럼 물론 이 식에서 양변을 미분하면 곱에 미분하면서 그 안에서 f'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서 이 시컨트 x 곱하기 다시 시컨트 속미분이니까 시컨트 x 탄젠트 x에 플러스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에 fx 더하기 하면서 이제 뒤에 거 미분이 나오겠다. 그죠? 그럼 어쨌든 여기 6분의 8을 넣으면 f 6분의 8을 찾아야 돼요. f 6분의 8은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가 6분의 8을 다 모으면 넣으면 되겠지. 요 제한된 범위에서 요 정의역에서 함수 fx는 항상 조건이 성립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미분하려니까 쉽지가 않다. 그쵸? 그럼 이 식을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fx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럼 얘는 fx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 요 식 나누어질 거니까 분모에는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분자에는 탄젠트 3승 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몫을 미분하면 되겠네.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해보자. 분모에 시컨트 하나만 있어도 몫을 미분하기가 너무 싫었어. 근데 이런 것들 그러면 몫을 미분하려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나 그렇지. 이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느낌상 3승 빼기 3승이죠. 분수식이고요. 무슨 분해하고 싶을 거고 인수분해하고 싶을 거고 그럼 인수분해에 대해서 불러볼까요? 탄젠트 x 마이너스 1에 앞에 거 제곱하면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 플러스 이렇게 될 것 아니야. 아, 우리 여기서 약분되는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꿈이 이루어질까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누구 제곱이었다? 시컨트 제곱이었다. 이렇게 통째로 뭐 되겠구나. 약분되겠구나. 자, 빼먹은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건을 빼먹었어요. 남을 때 뭐가 안 돼야 된다? 0이 안 돼야 된다. 그럼 생각해보자. 다들 얘가 0이 구조가 있나? 정역이 0에서 2분의 8이 예각입니다.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은 0과 2분의 8 사이에서 항상 부호가 양수네요. 0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겠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도 0에서 2분의 8까지 0이 되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막 나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다행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사실 fx가 간단한 함수 탄젠트 x 마이너스 1이었다 이 생각이에요. 자, 이제 기분 좋게 미분하면 f'x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 하면 틀리겠다. 그쵸?
상사함수는 미분함수 없어지고 그럼 여기 이제 6분의 파이 넣자는 얘기라서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거 제곱한 거 역수니까 자 제곱해서 역수 취하면 3분의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끝! 이렇게 마무리가 돼. 할만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 로벌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프 교과서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공부를 해보시냐면 진짜 얼마 못했어. 그치. 뭐야 왜 마프 교과서 나쌤 있어요. 쌤 지금 마풀 교과서 뽑아놓은 게 없네? 210회? 합성함수 미분 앞까지 하면 210쪽이에요. 네. 그까지 일단 풀고 그 다음에 라이트 쌤 챙겨주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